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비트코인이 어떤 기준으로 사이클을 나누느냐, 최고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있어. 그걸 보고 주기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처음에 비트코인이 생겨나서 엄청난 상승을 했고, 그 모양과 유사하게 또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상승을 해서 그 이전의 고점을 넘어섰을 때 이 패턴을 분석해서 사이클이라고 규정을 짓는 거지. 좋은 질문인데, 사이클이 크게 봤을 때는 비슷해.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약간의 변칙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아저씨가 이야기했듯이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형태로 사이클이 그려진다고 했잖아. 근데 점점 개미들도 어느 정도는 똑똑해진단 말이지.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온체인 데이터, 상승이다 하락이다 하는 데이터들이 예전에는 전혀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똑똑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의 변칙적인 어떤 이벤트가 포함된다. 그래서 코로나도 포함됐지만, 결국에는 사이클 크게 개념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단기간 굉장히 하락은 했지만, 그게 만약에 하락 사이클이었다 그러면 금방 회복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상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사이클이 있어. 근데 그 사이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작은 사이클을 보게 돼. 엄청 큰 파동을 보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작은 파동들만 봤을 경우에는 예측이 안 돼. 크게 보면 보이는데 작게 보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이벤트나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계속 내가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로 추측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맞추기가 힘들고, 크게 봐서 4년이다 그러면 4년을 주기로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디냐는 판단하기 쉽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가파른 상승, 가파른 하락 외에는 그냥 횡보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조금 올라갔을 때 팔고 조금 떨어졌을 때 사면은 자기가 자산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다 보면 큰 건 놓치게 되는 거지. 이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지. 이런 말을 잘 해주기는 사실은 어렵잖아. 왜냐하면 지금 내가 상승장이라고 하면 다들 살 거고, 뭐 하락장이라고 하면 다들 팔 거고,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좋아. 그러면 크게 보자고. 우리가 4년 주기로 21년도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단 말이지. 그러면 4년 주기라고 했잖아. 그럼 몇 년도가 또 고점을 나올까? 마지막 고점. 25년. 지금 몇 년? 그러면 지금은 상승장 중에 있다는 거죠. 그건 알겠지. 근데 여기서도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나 뭐 때문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저씨 생각에는 지금은 상승 사이클에 있고, 25년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25년도에 비트코인이 가장 고점을 찍고 사이클을 마무리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야. 물론 변칙은 있고 시간이 26년으로 갈 수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사이클은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어요? 못 믿지. 우리가 투자는 100%가 없잖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성 있게 가져가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률 싸움이라고 봐, 아저씨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베팅하는 것과 내가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 사이클이 만약에 25년이 아니고 26년이다. 27년에 온다 한들 내가 하락장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가 거의 다라고 아저씨가 얘기했잖아. 그때 매수만 해놓으면 설사 그런 엄청난 상승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거지. 그 기간 동안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내려간다. 그럼 또 사면 되는 거야. 근데 사이클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니야.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당연히 없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투자에도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이 쌓인 사람들의 책을 보는 게 유리하다고는 생각이 돼.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사이클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야.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사이클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 개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결국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사이클에서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이거든. 투자에서 알아야 될 게, 투자는 사이클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언론에 대한 부분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엔 심리적으로 내가 힘들고 불안하다는 거는 오히려 안전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아저씨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투자는 심리고
공포 탐욕 지수로만 투자를 해도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그런 이유야. 내가 불안할 때 상대방도 불안하고 그때는 매도를 많이 하는 시기거든. 그걸 거꾸로 했을 때 오히려 나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투자는 굉장히 단순해. 단순하고 사이클이라는 걸로 이미 다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는 거지. 어쨌든 사이클 자체도 이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게 차트로 보는 거거든. 근데 이제 차트 매매법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기술적인 건데, 뭐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고 거래량이 얼마나 됐을 때 통상적으로 올라가더라. 뭐 이런 패턴들을 연구하는 게 차트 투자인데, 그 차트 투자를 아저씨는 하진 않아. 왜냐면 투자는 심리라고 아저씨는 얘기했잖아. 기술이 아니라. 근데 그 기술을 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AI가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조차도 페이크로 만들어서 개미가 돈을 벌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아저씨는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어. 통상적으로 큰 사이클도 있지만 작은 사이클도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래서 그 작은 사이클도 개미들을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패턴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존재해. 모든 코인들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사이클을 그려가고 있어.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시장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서 뭐 애플이 떨어진다고 모든 주식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 암호화폐 쪽은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대부분 다 떨어지고 비트코인 오르면 대부분 다 올라가게끔 지금 되고 있거든.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충분히 오르고 나서 약간의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할 때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비트코인이 충분히 오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하는 알트코인 장이 오지 않은 거지. 그걸 또 알 수 있는 지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지표가 있거든.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나라는 개념이거든. 그걸 봤을 때도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아직은 알트코인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도 그때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아직 올랐고 다른 알트코인은 많이 안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전 사이클 21년도 얘기했잖아. 그 21년도에도 알트코인들이 오르기 전에 가격을 한번 봐봐. 그러면 그 전 사이클에서 올랐던 가격보다 훨씬 떨어져 있거든.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먼저 달려가 주고 선행하고 충분히 올랐을 때 알트코인이 오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 아직은 지금 아저씨가 비트코인 사이클상 4년 주기로 한다면 25년이 어쨌든 고점을 갱신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아직은 알트들이 안 오른 건 팩트인 거지.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공포 탐욕 지수에 대해서 알려줬잖아. 얼마 전에 굉장히 완전 빨간색이었어. 근데 지금 조금 아마 올라왔을 거야.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에서 지금 공포 정도로 올라왔을 텐데, 이게 탐욕에서 극도의 탐욕,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가 아니라 극도의 공포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정말 사기 좋을 때고, 극도의 탐욕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정말 팔기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오히려 더. 이것도 아저씨가 또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같이 책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도 사람들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게, 공부를 하고 그걸 또 들여다보고 있으면 탐욕이라는 게, 공포라는 게 거의 본능에 가깝잖아. 그 개입이 된단 말이지.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이클을 어느 정도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좋은 이유가 그거야. 내가 2년 또는 3년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어. 근데 비트코인이 통상 4년, 앞으로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4년에서 5년이다. 근데 지금처럼 한 1년, 2년 정도 남았다 했을 땐 돈을 투자할 수 있겠지. 좀 마음 놓고. 근데 그런 거 자체를 모르면 넣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상승장이 끝나고 이제 하락장 초입인데, 그럼 앞으로 4년,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많은 돈을 넣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버티기 힘들겠지. 그리고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경우가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 평단이 그렇게 낮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사이클의 개념을 알면 좋은 점이 많이 있어. 근데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이클을 공부하다가 오히려 그런 심리전에 휘말려서 또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아. 그렇지. 그럴 수는 있지만 좋은 질문인데,
그것 또한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한 탐욕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 남은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일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먼저 오르는 애도 있어. 조금 먼저 오르는 애도 있고 조금 나중에 오르는 애도 있고.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 XRP가 원래대로라면 가장 늦게 오르는 애거든. 항상 주인공병이 있어.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항상 마지막에 오르거든.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먼저 올랐잖아.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빨간색 갔다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분할로 빨간색이 갔네 좀 사보고 더 떨어지네 좀 사보고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고 매도 자체도 비트코인이 기준으로 굉장히 지금 극도의 탐욕이네. 그럼 좀 팔으라고 했지? 그럼 조금씩 팔아볼까? 그런 투자가 가장 올바르다고 봐. 이제 만약에 사이클 개념을 조금 안다. 깊이 알 필요도 없어. 이 정도로 딱 안다 하면 극도의 공포가 상승이 끝나고 굉장히 급하게 하락할 때가 있잖아. 그때도 극도의 공포가 오거든. 근데 그때는 가격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 안 낮을 수도 있어. 왜냐면 환희에 찼다가 엄청나게 공포가 많이 빨리 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때는 기다려줘야 되는 게 맞지. 그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 기간이 굉장히 짧아. 그 기간만 좀 뭐랄까 매수를 자제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엄청난 기회의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때 천천히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이 사이클대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개념이 좀 참아줘야 되는 개념일 수도 있어. 상승을 시작했잖아. 근데 공포 탄력 지수로 투자를 한다면 빨간색이 같다면 투자를 하기 좋지.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투자를 하기 굉장히 좋을 때지. 비트코인이 아니라 오르지 않은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왜냐면 이제 1, 2년 밖에 안 남았고, 좋은 알트를 사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상승이 올 수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기회인 건 맞아. 근데 이거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걸 모르고 그냥 누군가 조언해줘가지고 아저씨 말을 듣고 그냥 샀다. 그래서 막 올랐어. 이러면 또 나중에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사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사이클과 공포 탐욕 지수란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알고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올바른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렇지 않고 어떤 정말 행운이 따라서 그 수익이 나면 그게 나의 투자 공식이 돼. 이렇게 투자하면 돈 벌어라는 게 되거든. 그럼 또 그렇게 반복을 한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었지, 예전에. 그래서 아저씨가 PD님이랑 이렇게 코치님이랑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가 투자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서점에 가서 어떤 차트를 보는 걸 먼저 많이들 보더라고. 그래서 아저씨는 그런 것보다 이런 큰 개념에서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사이클과 심리, 공포 탐욕 지수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일단 이 개념부터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궁금한 걸 알아가는 게 올바른 투자 공부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아저씨가 사이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고 그 사이클 기간 동안에 충분한 매수 기회가 있기 때문에